저희가 이제 콜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콜백의 의미는요. 콜백 함수 하는데 나중에 호출하는 거죠. 그죠? 콜, 불러, 콜, 함수를 호출해. call you back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하는 것처럼 콜이라는 거는 나중에 부르는 거야. 백은 뒤잖아, 등 뒤에서 부르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 이 방향으로 지나갔는데 등 뒤에서 이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네, 요걸 콜백이라고 부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부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부르는 건 사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네, 누구랑 만났어.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그 알람 시계를 주고 갔어요. 알람 시계를 주고 간 거랑 비슷해. 이 사람이 알람을 걸어놨어. 정확히 이걸 준 시간부터 10분 뒤에 울리게끔 해놨어요. 그러놓고 이 사람 돌아갔어요. 볼일 보고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앞단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뭘 뭐 만들기를 했다든지 뭘 하고 이제 이걸 주고 돌아갔는데 10분 뒤에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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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리는 거죠. 그래서 띠릭 띠릭 그래가지고 그 시계를 봤더니 시계에 메시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읽어봤더니 너 뭐 저 뒤로 가서 네 선물이 있으니 한번 풀어봐라. 뭐 이런 이벤트를 했다고 친다면 이 나중에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준 이 다른 사람한테 줬던 요 알람 시계가 콜백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알람 시계가. 네, 알람 시계가 콜백 시계. 콜백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실행된 코드. 이 사람하고 같이 뭐 놀고 만들고 뭐 했던 이것들은 앞단에 실행된 코드들인데 나중에 실행되게 하는 것이 바로 콜백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콜백 함수는요. 여기서 지금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공유의 최신작은 고유의 바다다. 뭐 최신작 딴 거 나왔겠지만 네, 고유의 바다 나왔을 때 만든 거라. 네, 고유의 바다. 지금 여기 함수 있는 거기에 보시면요. 콜백 함수란 나중에 다시 호출할게라는 의미다. 콜백은 다른 함수의 인수로 전달되는 함수를 던지는 거예요. 딴 함수한테, 다른 함수한테. 함수를 던져서 그걸 어느 시점에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함수가 다른 함수로 호출할 수 있다. 이게 콜백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호출한다 라는 개념이 우리가 set 타임아웃으로 우리가 콜백을 많이 알고 있는데 set 타임아웃은 물론 뭐 나중에 호출되는 거 맞죠. 근데 원본, 오리지널 의미가 이거예요. 다른 함수의 인수로 전달되는 함수가 콜백 함수예요.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콜백 함수의 의미가 뭔지 좀 설명해 보실래요? 라고 만약에 기술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를 던져서 그 함수 안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코드 위치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콜백 함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호출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네. 던질 당시에 실행 안 되고. 네. 그래서 콜백은 언제 사용되냐? 다른 함수가 기다려야 하는 비동기 함수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일 로드가 다 된 다음에 실행돼야 된다 그러면 파일 로드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 함수가 전달되게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가 안 주는 거지. 실행 코드를 안 주고 갖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지? 뭐 집에 택배를 시켰어. 실제 시킨 일이 지금 생각이 나네. 집에 운동기구를 시켰어. 저녁부터 운동기구에 운동을. 그래서 운동기구가 집에 왔어. 온 다음에 운동할 수 있잖아. 그지? AB 슬라이드 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다가 여기가 아팠었거든. 이제 새로운 기계를 시켰어. 그게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온 다음에 운동한다. 운동이 함수야. 운동하게끔 이런 액팅,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엎드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액팅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었는데 운동기구가 오기 전에는 실행하면 안 되잖아. 바닥에다 할 것도 아니고 바닥에다 하면 여기 다 나갈 거야.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온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함수가 실행돼서 기다려야 돼. 기다려. 우리가 멍멍이들한테 기다려 많이 하던데 우리 저기 제 누나분께서 개를 두 마리 키우시는데 기다려 그러더라고. 오,
두 마리가 막 장난 아니거든요.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꼬불꼬불한 개를 개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간 네 기다리고 와우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먹어 그럼 그때 먹어. 뭐 손 내밀어 뭐 앉아 일어나 다 시킨 다음에 그다음 주는 거죠. 네. 기다려요, 기다려. 그건 그 멍멍이 생각나요. 항상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려. 기다렸다가 실행해야 돼. 비동기가.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잠깐 이 함수를 보시면요. 이 펑션명을 일부러 한글로 만들었어요, 제가요. 이제 좀 이렇게 좀 잘 눈에 들어오라고. 얘는 뭘 하는 함수냐면 화면 뿌려 이거를 받아서 이거라는 변수에 받아가지고 화면에 뿌려요. 도큐멘트 초커리 셀렉터 요 show라는 그 박스가 있거든요. 이너 HTML로 이거를 뿌리는데 뒤에 BR 태그를 붙여서 이거를 뿌리게 해놨어요. 이거가 넘어오면 무조건 이너 HTML에 플러스 이퀄이니까 계속 화면에 더해져서 뿌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다음이야, 고요의 바다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화면 뿌려를, 이 함수를 호출하면 화면 뿌려를 호출해서 이게 뿌려지는 건데, 날아갈 때 고요의 바다다란 글자를 가져가면 이게 뿌려지겠네? 고요의 바다다. 먼저 해. 공유의 최신작은 먼저 해. 그럼 공유의 최신작은을 갖고 가서, 샵쇼에 이거에 BR을 찍겠네요?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호출하는 거 보실까요? 여기 로드 구역 보세요. 로드 구역. 로드 구역에 순서대로 함수 호출하기. 그래서 먼저 해. 함수를 뭐 밑에 만들었던 위에 만들었던 먼저 호출하는 애가 먼저 실행되죠. 그리고 그 다음 실행되는 애가 그 다음 실행되죠. 그래서 먼저 해를 호출하면 먼저 해에서는 공유의 최신작은 화면 뿌려. 그래서 화면에다가 공유의 최신작은 이 먼저 뿌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린 애가 다음이야. 다음이야를 뿌리면 고유의 바다다 화면 뿌려. 그럼 화면 뿌려에서 고유의 바다다. 그래서 지금 뿌린 걸 이거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예. 뭐부터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함수 호출이에요. 비교하려고 이렇게 뿌린 거예요. 만약에 다음 이하를 위로 올리게 된다면 Alt 방향키 위치 이동하시면 고유의 바다다 공유의 최신적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네, 먼저 호출한 것이 먼저 호출되는데 그런데 자 순서 제어, 시퀀스 제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퀀스 제어, 시퀀스 제어 뭐냐면요. 계산 후, 계산이 되기 전에 출력되면 안 돼. 계산 다 끝난 다음에 출력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우리 뭐 1분기 뭐 성적이 어떻습니다. 계산 끝나야 될까? 통계 계산이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겠죠? 계산 안 나왔는데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 아직 계산이 안 끝났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제요. 시퀀스라는 게 순서라고 하는데요. 함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발표 연도 계산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주석 풀고요. 발표 연도 계산해라는 함수로 이동해 볼게요. 발표 연도 계산해로 가면 2000하고 21하고 날라갔네요. 그러면 발표 연도 계산에 2000하고 21이 넘어왔어요. 함수 내부에서 합을 먼저 해야 합, 수 1과 2를 더해 2000 더하기 22, 2021이 되겠네. 2021의 합을 가지고 화면을 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 코드 실행 순서를 내가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 짤 때 뭘 먼저 쓰고 뭘 나중에 써야 되는지를 지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거죠. 계산하고 보내야 되니까. 이게 위에 있어야 되지. 이게 밑에 있으면 보낼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순서를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집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연도 계산에 화면 뿌려 합 가지고 날라갔으니까 화면에 역시 똑같이 뿌려질 거예요. 이 BR, 이거 플러스 BR이니까. 공유의 최신작은 고유의 바다다 2021년도에 발표가 된다 보죠? 네. 이렇게 됐고요. 이건 시퀀스 순서를 보자고 한 거고요. 그 다음 3번. 함수를 두 개 호출할 경우 콜백 함수로 함수의 전달.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콜백 함수의 원래 의미가 이거라니까요. 이거. 포스터곡이 자, 진정한 콜백 함수의 개념. 엔터를 찍서 주석을 다시 좀 달아놓을게. 예, 이게 바로 진정한 콜백 함수의 개념입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이 예제는 얘 때문에 한 거야, 얘 때문에.
포스터 보기. 포스터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 경로가 있어서 이 이미지 경로에 담긴 애를 여기다 보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포스터 보기 500, 그리고 화면 뿌려. 화면 뿌려가 뭐죠? 화면 뿌려가 뭐예요? 화면 뿌려가 함수잖아. 이 함수죠. 함수. 화면 뿌려라는 함수잖아. 화면 뿌려라는 함수를 같이 보내요. 이 포스터 보기라는 애한테 세 개의 전달 값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보기로 가볼까요? 경로 크기 전달 함수. 경로. 첫 번째 파라미터는 경로, 두 번째 파라미터는 크기, 세 번째 파라미터는 전달 함수입니다. 그래서 태그라는 변수에다가 여기에 전달받은 전달 경로, 이미지 태그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src 전달받고 스타일의 위드스 크기 500, 그럼 500 픽셀이라는 그 수치를 내가 마음대로 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포스터 이렇게 설명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태그를 만들고 전달받은 함수를 이 안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전달받은 함수. 봐봐. 이거 전달 함수로 내가 받아서 전달 함수라고 이름 썼잖아요. 그럼 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애죠? 화면 뿌려를 호출한 거예요? 아니잖아. 화면 뿌려를 호출한 게 아니죠?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바깥에 만들어 놓은 어떤 함수든 무슨 함수가 있었는데 그 함수를 내가 얘한테 던져가지고 요 안에서 특정 시점에 실행하도록 이 안에서 호출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게 콜백이에요. 태그를 만들고 그 태그를 던져서 그 태그를 실행하게 하는 함수를 내가 전달 함수로 전달해서 실행한다는 요게 콜백이에요. 콜백의 의미는 이것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포스터 나왔잖아요. 포스터가 콜백 함수로 실행된 겁니다. 바깥에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때 바깥에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깥에 있는 걸 그냥 호출을 한 건데 이 함수가 그게 아니고 다른 함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나? 뭐 어쨌든 내가 함수를 던져서 실행했다는 거고요. 그 또 하나 봅시다. 그 다음 요겁니다. 함수를 콜백으로 던질 때는 이름만 던진다. 아니면은 그냥 익명 함수를 던져도 돼요. 네. 그리고 콜백 함수를 통한 조건 분기하기 결과 출력. 화면 뿌려. 화면 뿌려를 한번 뿌려볼게요. 화면 뿌려. 네, 화면 뿌려 한테 날아가 볼게요. 화면 뿌려는 이거를 봤잖아요. 근데 출력 넘버는 뭐야? 출력 넘버. 출력 넘버가 아주 특이하게 생긴 놈이에요. 잘 보세요. 출력 넘버가 그냥 변수인 줄 알았는데 500 이하 제거라고 이름 지어진 함수를 호출하는 애가 여기에 변수에 담겨 있어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콜백 조건 분기 함수가 여기 있는데 받은 배열 처리 콜백이라는 두 개를 갖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 관객 수, 그 다음에 숫자를 갖고 들어가면은 이 숫자가 500보다 크냐? 이거를 리턴 받게 돼 있네. 500보다 큰 거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리턴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처리 콜백. 이게 뭐예요? 뒤에 있는 게. 얘가 함수예요? 화살표 함수잖아. 화살표 함수예요. 네, 이게 화살표 함수예요. 엔터를 좀 쳐볼게. 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거 변수 하나, 뒤에 있는 게 콜백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던지면 어떻게 돼요? 콜백 함수가 두 번째 처리 콜백이죠? 그래서 배열, 네 배열 만들어가지고 포문으로 받은 배열을 x 돌면서 x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처리 콜백에서 양수인지 여기 true인지 false인지 500 이상인지 검사하는 거를 얘가 갖고 들어갔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 부문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네 배열에 푸시, 네 배열에 푸시해가지고 남은 애만 네 배열만
리턴하게끔 만들어준 게 500 이하 제거고 그거를 출력 넘버에 저장해 놓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실행되죠. 사실은요. 이건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바로 실행되고 출력 넘버에 그 결과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에서 화면에 그냥 뿌려줬을 뿐이에요. 그거를요. 그래서 화면 뿌려 보시면 여기 이거지. 지역 관객수. 뭐 이 드라마에 대한 관객수를 뭐 영화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500 이상? 그럼 이거네. 789, 990, 790, 887. 지역 관객수. 네, 그거 나왔네. 이 숫자 4개 나왔죠? 숫자 4개 나온 게 500 이상만 실행됩니다. 조금 이따가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여기 찍어볼 건 다 찍어봤는데, 어, 찍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왜 찍어봤느냐. 왜 찍은 거야 도대체? 저희가 그 아까 설명한 게 함수는 부르는 순서대로 실행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 순서 제어를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네, 이 안에서 네, 먼저 합을 구하고 화면에 뿌리는 뭐 이런 순서 제어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포스터 이미지 있고 이제 여기에 포스터 보기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 드린 거는 여기에 함수를 내가 보낼 수 있다는 거 함수 뿌려라는 이름으로 보냈는데 바깥에 있는 함수잖아 이거야. 그러면 그냥 내가 함수를 따로 만든다 치고 좀 바꿔볼게요.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은 도큐먼트에다가 그냥 전달값 이거를 찍는 애거든요. 이거거든요. 네. 요 안에 있는 요것만 복사를 할게요. 네, 화면에다 뿌릴 건 똑같은데 이거를 쓰면 되긴 하는데 내가 별도로 만든 함수, 일시키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보낸다. 일시킬 애를 보낸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 실행문이죠, 이거는요. 이건 실행문이에요. 도큐먼트에 HTML 출력하는 거 문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셔가지고요. 3번에서 포스터 보기 내가 호출했잖아. 그죠? 여기 포스터 이미지 위에 있고, 요 밑에다가 포스터, 보낼 함수, 이퀄, 소가로 화살표, 여기다 붙여넣기 짠. 그럼 이거 보낼 함수죠? 이거 자체가 보낼 함수죠? 보낼 함수. 네. 근데 보낼 함수 안에서 이거라는 걸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지. 이거. 이거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찍히는 거. 여기에서 BR 태그하고 합쳐져서 샵쇼에 들어가는 거죠. HTML 태그로. 네. 보낼 함수. 그래서 여기서 화면 뿌려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애를 아까 호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애를 호출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니까.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낼 함수. 내가 지금 방금 만든 거 있죠? 보낼 함수를 제작을 해서 네. 이 포스터한테 실행시키려고 이 함수 실행할 애를 아예 보내는 거예요. 실행 요원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함수한테 함수를 보내요. 함수한테 함수를 보낸다. 포인트가 이거예요. 1번을 하고 나서 쌤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함수한테 함수를 보낼 수 있다. 왜? 그 보내진 함수는 함수 안에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실행시키려고 목적이 그 콜백 함수예요. 이게 콜백. 나중에 호출된다고. 어떤 의미로? 먼저 원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안에 파라미터로 전달값으로 받은 함수를 그 함수 안에서 나중에 호출한다고요. 나중에. 그게 콜백이에요. 백. 나중에 호출한다. 요게 요런 게 아주 기본 개념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기술 면접에서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콜백 함수에 대해서 프라미스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프라미스 얘기 나올 거거든요. 프라미스가 뭐죠? 뭐 이렇게
약속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단어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프라미스가 뭐예요? 그럼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자바스크립트 프라미스란 이렇게. 프라미스 또 어싱크는 뭡니까? 아, 자바스크립트에 프라미스와 어싱크가 있습니다. 어싱크 어웨이트가 있는데 어싱크 어웨이트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거는 어떤 목적으로 씁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딱 느낌이 그런 거 아니야? 실행 순서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얘부터 실행해야 되는데 쟤부터 실행돼서 에러가 났었어요. 왜? 쟤가 실행 안 되면 얘가 걔를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실행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했잖아. 알고리즘이 뭐라고?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결과를 내기 위한 절차나 순서. 알고리즘 나 찾아볼게요. 내 말이 틀리는지. 자, 우리가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적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맨날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습관적으로 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는 얘기지. 여기 나오잖아. 처음부터 그냥 나오잖아요. 이렇게. 알고리즘이란 컴퓨터가 따라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 이거를 코드로, 언어별 코드로 전개한 게 코딩이에요. 네. 코딩은 알고리즘을 전개한 그 프로그래밍적인 절차적인 코딩 방식을 전개한 거예요. 프로그램 언어로. 네, 절차를 이렇게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죠. 네,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상 함수의 실행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얘를 한 다음에 쟤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낼 함수 이거 바꾼 다음에도 괜찮은지 보세요. 나오죠? 근데 보낼 함수 조금 망가뜨려 볼게요. 이거를 2라고 바꿔볼게요. 바꿔볼게요. 바로 에러 나죠. 이거 이제 notified. 안에 있는 이거라는 변수가 파라미터에 이거라고 써야 되는데 내가 2라고 썼더니 없다고 해가지고 에러 나요. 잘 뿌려지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를 안으로 보낸 거야. 이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를 얘한테 보내가지고 포스터 보기 안에서 전달 함수, 전달 함수라는 이름으로 받았죠? 그러면 이 아까 보낸 거, 보낼 함수가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값을 전달하니까 태그가 안에 들어가서 실행된 거죠. 까릿. 네, 가릿하시고.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여기 찍은 거는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애지. 화면 뿌려로 그냥 출력 넘버를 뿌렸을 뿐인데 출력 넘버한테 가보면 출력 넘버가 뭐예요? 함수 결과를 담은 변수예요.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담은 변수라고요. 출력 넘버는요. 네. 이 함수는 소괄호가 있으면 바로 실행하잖아요. 그죠? 이퀄 옆에 함수가 있는데 소괄호가 있으면 실행하는 함수거든요. 바로 실행해요. 그래서 얘를 만나자마자 얘를 실행하고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리턴 값을 받았겠죠. 담았겠죠. 그래서 얘가 지역 관객수. 그래서 요거 500 이하라는 애 지역 관객수는 이거였고요. 이거예요. 배열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숫자가 500보다 크다의 결과. 트루 폴스가 나거든요, 이게. 그 비교 연산자 자체가 트루 폴스가 나는 애예요. 얘 자체가. 그래서 이 함수는 이 화살표 함수는 중괄호 생략하면 리턴 키워드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리턴해주는 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를 던진 거야. 지역 관객수 이 배열과 그리고 요 함수를 얘한테 던진 거예요. 500 이하 제거한테. 그래서 펑션 500 이하 제거라는 함수가 받은 배열과 서리 콜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얘네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리턴하기 위한 내 배열을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폼은 돌려가지고 받은 배열 즉 이 많은 숫자가 여기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받은 배열에 X로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근데 내 배열에다가 이 빈 내 배열 비어있는 내 배열에다가 푸시해서 X를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지 말고 조건에 맞을 때만 넣어라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처리 콜백의 한 일은 뭐냐면 숫자가 500 이상이냐? 라는 거에 true가 났을 때만 안으로 들어가서 푸시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품은 안에
true, false 처리를, 그러니까 true일 때만 들어가는 걸음 장치를 하기 위한 함수를 얘한테 던진 거예요. 되게 간단하지만 얘가 if문 안에서 딱 여기서 일 시키려고 갖고 들어온 함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 시키려고. 근데 이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다 직접 하지 뭘 저렇게 어렵게 보내냐고. 내가 하려는 거 뭐라고? 이렇게 함수를 던져서 받은 다음에 그걸 안에서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요 시점에 실행했잖아. 그지? 던진 저 함수가 익명함수잖아. 이런 거, 화살표 함수는 호출하기 전에 실행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호출한 거라고요. 처리 콜백에, 얘가 처리 콜백에 담겨서 들어왔고, 소가로를 해서 값을 보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true, false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실행을 여기서 한 거라. 호출을 여기서 한 거야. 이 품은 소가로 안에서 호출을 한 거야. 폼은 돌면서. 폼은 돌면서 이 품은 거쳐서 X 보내서 트루 폴 트루면 들어가서 푸시. 또 포 돌고 X 돌고 그다음 돌면서 여기 트루면 들어가서 푸시. 트루면 푸시 푸시 돌면서 계속. 그래서 요거를 처리를 한 애가 얘라고. 이 함수가 여기에서 실행됐다. 콜백 함수죠. 콜백 함수의 의미를 알라고 이걸 한 거야 지금. 그렇지. 얘 여기서 하면 되지. 여기 안에다가 다 구전 끝나면 되지. 여기 안에다가. 근데 그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이게 찍는 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방식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리턴했죠, 결국. 여기 폼은 다 돌고 나면 네 배열에 담겨 있는 애가 푸시된 결과가 리턴돼서 어디로 돌아가요? 호출한 대로 돌아가죠? 요 자리로 돌아오니까 요 자리에 리턴 결과가 출력 넘버에 할당 되는 거죠. 네. 이퀄 오른쪽에 먼저 다 실행되고 이쪽 결과가 할당. 함수는 결과를 리턴한 것을 할당한다. 변수에 담으면. 제가 그런 얘기는 전에도 좀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콜백이에요, 콜백. 콜백 함수란 물어보면 함수에다 함수를 호출하여 함수를 보내서 그 함수를 나중에 함수 내부에서 어느 시점에 원하는 시점에 나중에 호출하기 때문에 콜백입니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 개념을 설명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자꾸. 콜백 함수는 뭐지? 했을 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개념은 어싱크까지만 하겠습니다. 2번 갑니다. 2번. 2번. 어싱크. 어싱크로 열어주세요. 어싱크. 어싱크 열고요. 어싱크는 여기 밑에 제가 주석을 달다가 주석을 덜 단 놈이 있어요. 요거 첫 번째 문장 set timeout 주석 좀 달아주세요. set timeout 주석. 밑에 있는 set timeout는 실행문을 내가 주석을 달았거든요. 네. 주석을 일단 달아주세요. 주석 달아주시고요. set timeout 주석 달았어요. 자, 그럼 내용은 여기서 지금 할 거는 뭐냐면요. 어싱크로너스 콜입니다. 즉 비동기 호출을 하는 거예요. 네? 비동기. 나중에 호출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는 콜백 함수를 얘기했고요. 내 함수한테 함수를 던져서 나중에 실행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호출해서 나중에 끝낸다는 얘기고 다른 함수와 병렬로 실행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함수의 그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1, 2, 3, 4, 10개가 있었으면 1, 2, 3, 4, 5, 6, 7, 10까지 쫙 실행되겠죠. 그런데 이때 비동기 함수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이쪽으로 넘겨. 비동기 걸렸어. 그럼 비동기가 다른 실행 구역으로 넘어가요. 여기가 어디죠? 디스코텍, 스택. 디스코텍을 춤추고 있고 사람 꽉 차서 못 들어가요. 대기하세요. 여기가 뭐라고요? 큐에서 제기한다. 큐. 사인 나면 들어오세요. 예, 큐 하면 들어오세요. 예. 계속 있다가 한 사람 이제 집에 갔어요. 들어오세요. 큐. 그럼 들어가서 막 춤추는 거죠. 그지? 디스코텍 안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어. 큐, 스택. 큐, 스택. 그럼 큐로 넘겨. 1, 2, 3, 4, 5번이 비동기였어. 저쪽으로 넘겨. 얘는 실행이 안 돼,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5, 6, 7, 8 실행되고 있는데 얘가 뭐 2초 있다가 실행되게 해놨어. 그러면은 여기 실행되는 애가 이게 2초 안에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이쪽 실행하고 별개로 얘는 실행한다. 얘가 실행하라는 때 실행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동기로 그냥 저기 셋 타임아웃을 줬을 때 그랬잖아요.
셋 타임아웃만 줘도 나중에 실행한다. 얘가. 여기에 실행되고 있는 애들 다 끝나고 얘가 실행됐더라. 결과적으로 얘가 나중에 실행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동기로 실행된다는 게 그거예요. 코드는 여기 있는데 실행은 나중에 돼. 이상하죠? 분명히 여기서 읽었는데 바로 실행 안 해. 이게 비동기예요. 비동기. 동기는 같이 뛰는 거예요. 내가 뛰면 옆 사람이 같이 펄쩍펄쩍 뛰는 게 동기고 이 사람이 뛰고 있는데 난 안 뛰어. 비동기예요, 이게. 너가 이렇게 뛸 거야? 그럼 따로 뛰어야지, 따로 뛰어야지. 옛날에 그런 춤도 있었잖아요, 점핑. 네, 그런 것처럼 따로 뛰어. 그래서 셋 타임아웃도 그렇고요. 셋 인터벌도 자기가 따로 실행을 별도로 시키는 애들이잖아요. 이건 일정 시간 후에, 이건 일정 시간 간격으로. 네, 그래서 콜백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병렬 실행. 근데 콜백은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렵고요. 제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실행된 다음에 쟤를 실행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요, 진짜. 셋 타임아웃으로 뭐 5초 뒤에 실행하게 해놨어. 근데 어떤 애도 셋 타임아웃으로 5초 뒤에 실행하게 해놨어. 그럼 누가 먼저 실행될까? 뭐 이런 거죠. 근데 두 애들 중에 얘가 반드시 얘가 먼저 실행돼야 돼. 그런 경우에는 제어를 어떻게 할 건데? 되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그런 코드가 많아지다 보면은 세탈 콜백 지옥에 빠진다고 그래요. 뭐 제어가 안 돼. 분명히 뭐 얼마 뒤에 실행하라고 해놨는데 걔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 걔는 어딘가 저기 뭐야, 그 큐에 가가지고 실행되려고 대기하고 있겠죠? 그거 제어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어하려면 약속, 프라미스 이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스테이지에서는 프라미스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함수가 있어요. 화면 뿌려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show 이거 br 그리고 킬링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킬링 타임이라는 함수는 new 데이트를 하나 그 인스턴스 생성한 다음에 시간이 계속 가게 만들어주는 애가 set set 요거는 이제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후 함수 실행 비동기 호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입니다. 탁 길복순 킬링 타임 시간 띠띠띠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실행 순서가 전도연 나오고 포스터 나오고 킬링 타임 그 다음에 시간 띡띡띡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실행 순서는요. 내가 그 셋 타임아웃으로 실행 순서를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우리 거 띄우면 지금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네, 지금 요거 지금 주석 달아놔가지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셋 타임아웃에 화면 뿌려 킬링 타임. 지금 이 순서상 얘가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죠. 이렇게 주석을 풀어봐요. 주석 풀고 두 번째 것까지 주석 풀어보세요. 화면 뿌려 킬링 타임이라는 글자와 div에 요런 거. 그럼 킬링 타임 새로 고쳐보세요. 1, 2, 4, 5. 킬링 타임. 시간 나오죠? 킬링 타임하고 시간 나오죠? 킬링 타임. 6초 있다가 1초 간격으로 킬링 타임을 호출하라는 애가 있었고요. 얘는 5초 후에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킬링 타임은 뭐냐면 타임이라는 애한테 맞춰져서 그러니까 얘가 화면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먼저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초 뒤에 얘를 실행하게 되면 셋 타임아웃을 인터벌 걸어주는 애를 2초 후에 얘를 실행시켰어. 그리고 2초 후에 실행하면 얘가 일로 날아가서 샵 타임이라는 애를 아이디가 타임이라는 애를 찾을 텐데 얘가 태어나기 전인데 얘는 5초 후에 생기는데 에러 나잖아. 에러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있으니까 셋 인터벌이 그 다음 돌아가니까 인터벌이 없어 에러가 나다가 5초 후에 생긴 다음에 에러가 안 나니까 그 다음엔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 계속 실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실행 순서를 잘못 맞추면 에러가 난다. 이 디버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실행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시 실행 순서. 그래서 얘를 이제 5초 다음에 나와라 해서 6초 있다가 나오게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에러가 안 나는지 다시 봅시다. 5초 후에 띵 생기고 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에러 안 나죠. 네, 에러 안 나고요. 자, 밑에 있는 거 계속 볼까요? 4초 후에 위에 건 5초 후인데 얘보다 코드가 얘 밑에 있는데 얘는 Q에 넘어가서 네, 세팅 시간이 4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동기 실행을 하는 애고 얘도요. 이미지가 비동기적으로 4초 후에 뿌려집니다. 볼까요? 1, 2, 3, 4초 후에 뿌려지고 5초 후에 킬링 타임, 6초 후에 시간 땡땡땡. 그러니까 코드가 이 실행 코드가 위에 있어도 비동기적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화면에 뿌려지는 게 달라지겠죠? 얘가 만약에 5초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둘 다 4초면 어떻게 돼요? 얘도 4초, 얘도 4초면? 둘 다 4초야. 둘 다 4초야. 둘 다 4초면 먼저 등록된 애가 먼저 나오겠죠? 둘 다 4초에 띵 나오지만 얘가 등록은 먼저 됐잖아. 네, 같은 시간이면 먼저 등록된 애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지금 우리가 이 따져보긴 이렇게 따졌지만 이게 이제 라인이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셀 수 있고 눈에 보여서 그렇지 이게 천 라인 만 라인 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코드가. 네. 막 하다가 막 정리하다가 본인이 포기 뭐 이렇게 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거는 5초, 이거는 4초. 요게 나중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거는 2초 있다가 나는 전도연이다. 이거까지 풀면 이제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건 타이틀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포스터 나오고 그 다음에 화면 뿌리는 킬링 타임에 시간이 그 다음 책정되기를 바래서 소스는 정반대로 써놨는데 순서는 밑에서부터 실행하죠. 네, 이거는 Q에 넘어가 있는 코드가 나중에 그 스택 쪽으로 넘겨져서 실행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전도연이다부터 탁 뿌려지고 그 다음 포스터, 그 다음 킬링 타임, 그 다음 시간 가는 걸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비동기 호출입니다. 비동기 호출. 비동기 호출.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기본 개념은 뭐냐면 콜백 함수, 함수한테 함수를 보내서 나중에 실행되는 함수가 콜백 함수다. 그리고 비동기 호출은 동기 호출과 달리 따로 별도의 코드를 만난 순간 실행하지 않는 게 비동기 호출이에요. 코드가 읽혀진 순간에 실행하지 않는다. 나중에 실행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네. 콜백 함수가 뭐라고? 함수한테 함수를 보내는데 그 함수를 나중에 실행하는 게 콜백 함수다. 비동기 호출은 뭐라고? 코드는 읽었는데 지금 실행되지 않고 나중에 실행되는 것이 비동기 호출이다. 네. 이 두 개를 가지고 프라미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요거를 제어하려고 프라미스를 만든 거고요. 프라미스. 프라미스가 좀 길거든. 처음 약속 하나만 딱 해볼까? 네, 시간이 그거 하나만 하면 끝날 것 같아. 우리가 프라미스까지 발 집어넣읍시다. 이 프라미스 얘기를 내가 꺼냈으니까. 프라미스. 얘네들이 그 프라미스란 단어를 이제 꺼냈는데 프라미스가 뭐냐면 실행 순서를 지켜줬으면 좋겠는 코드를요. 정말 보장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있는데 B부터 실행해야 돼. 예를 들어서 A 코드와 B 코드가 있는데 B부터 실행해야 돼. 그러면 B가 실행된 다음에 A가 실행되도록 하는 코드를 정말 꼭 그렇게 되도록 약속! promise. 이 의미가 그거예요. 실행 순서를 지켜줄게. 약속. 그거를 자바스크립트가 실행 순서를 지키게 하기 위한 코딩 방식을 만든 거예요. 네. set timeout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 가지고 이걸 제어하니까 시간을 우리가 다 일일이 막 다 재가지고 이렇게 제어할 수는 없다고. 얘가 끝나면 그 다음 얘가 나와 라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3번 눌러볼까요? 3번. 3번 promise. 네, promise. 프라미스를 열어봅니다. 프라미스. 이거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프라미스는 아주 기본적인 애고요. 컨트롤 홈 메뉴로 프라미스. 프라미스란 무엇인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해 약속해. 즉 코드 실행 순서를 지켜서 에러 나지 않게 네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 해줄,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게 해줄게. 이게 바로 보장의 약속해 프라미스. 프라미스. 뭘 그렇게 약속하겠어. 네. 코딩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생성 코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코드를 생성 코드라고 합시다. 그리고 사용 코드는 결과를 기다리는 코드라고 합시다. 그럼 사용 코드는 기다려야 되는 애예요. 사용 코드. 생성 코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코드. 생성 코드가 생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 코드가 실행돼야 되는 건가? 그러면 프라미스는 생성 코드와 사용 코드를 연결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앞에 거 끝나면 요거 실행되게 보장해 줍니다. 볼게요. 구문이 있어요. 구문 형식은 이래요. 잘 보세요. 변수를 만들어요. 약속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변수명을 내가 짓는다는 소리고요. 거기다가 P가 대문자인 이런 객체, 프라미스 객체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new라고 해서 프라미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요. 프라미스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거는 요걸 개별적으로 실행할 메모리 구역을 따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메모리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요거를 객체로 생성해 주는 거예요. 프라미스를요. 네. 그래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안에 펑션을 만들어요. 바로 소가로 안에 바로 펑션 있죠? 익명함수. 익명함수 안에 값을 두 개밖에 해놔요. 얘네들이. 이 객체가 값을 두 개 전달하게 해줍니다. 앞에 거는 성공함수, 뒤에 거는 실패함수. 그래서 이 펑션 안에 시간이 걸리는 코드가 나와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코드. 네. 그래서 성공함수, 리턴 시, 성공 시 호출되고요. 실패 시, 이 생성 코드가 실패했을 때는 리턴 값 사용해가지고 에러 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써요. 요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 잘 보세요. 이거 직접 그 프라미스를 직접 그 현장 코드로 가서 보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요렇게 해놓고 안에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파악하려면 파악 잘 안 돼요. 여기서 이거를 뼈대를 딱 보고 뼈대가 이거구나. 이걸 딱 파악해 놓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변수에 new promise 할당. 그 안에 함수가 있는데 함수의 전달값이 두 개. 하나는 성공함수, 뒤에는 실패함수.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쓴다. 그러면 변수 하나만 쓰면 성공함수 하나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실패함수는 별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성공함수, 이 코드는 무조건 실행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공함수만 있으면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거를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돼. 요 두 폼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약속 객체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어떻게 되는 거야? 약속 변수. 지금 여기 생성 코드가 여기 하나 있다고 그랬죠? 생성 코드. 뭔가 만들어지는데, 생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 생성 코드로 갑시다. 그럼 생성 코드가 다 끝나고 나면 약속 변수. 약속 변수가 이거예요? 약속 변수 된 이거예요. 댄이 저거잖아. 옛날에 영어 우리가 뭐 영어를 많이 쓰고 살지는 않았어도 뭐 어쩌고 샬라샬라샬라샬라 영어로 막 얘기한 다음에 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런 뜻이잖아요. 댄이. 얘네들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약속 변수. 이게 끝나고 나면 .댄 안에 있는 애가 실행해. 이거. 그래서 바로 이해가 되는 거구나. 오자마자 좋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펑션 여기 함수를 두 개 쓸 수가 있는데요. 성공식 코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어? 두 개를 순서대로 두 개를 쓸 수가 있어요. 함수를. 이 안에 익명함수 하나 쓰고 콤마 또 익명함수 하나 썼어요. 그러면 익명함수 두 개 썼죠. 그러면은 저쪽 프라미스에서 성공한 애가 첫 번째한테 들어와요. 그리고 실패했으면 두 번째 있는 애한테로 들어와요. 실패식 코드로. 그래서 요 변수로 받아서 이 안에 뭔가 코드를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코드를요. 그러니까 실행 코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내가 얘가 끝나고 나서 할 일을 여기다 써줘. 알겠지? 그.
바로 해보는 거. 내려가 볼게요. 디디디디디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써놓은 거는요. 띡띡 여기 화면 뿌려. 로드 구역. 기본 약속 객체 만들기. Check it out. 약속 객체. 이거 왜 만들어요? 이거 왜 만들어요? 약속 객체 왜 만든다고? 시간이 걸리는 코드가 있을 때 만든다. 시간이 걸리는 코드. 즉, 시간이 걸리는 코드라는 게 뭐냐면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먼저 전제 조건 또는 먼저 실행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 코드가 된 후 내가 원하는 코드가 실행돼야 할 때 약속 객체를 만든다. 이겁니다. 히히 만들어 볼게요. 약속 객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속 객체 const 처음 약속 일부러 변수를 여러분들 눈에 팍팍 지금 개념적인 느낌이 팍팍 오셔야 되니까 한글 쓰겠습니다. 한글. 네, 지금 개념 잡는 거니까. 자, 그래서 new 이거는 한글로 못 쓰는 애가 있죠? new promise. 네. new promise. 오, promise 있네. 약속 안에 뭐가 함수가 두 개 나온다. 이 안에 펑션 하나 쓰고 그 파라미터가 두 개 나온다고요. 이렇게 써요. 펑션 promise 안에 펑션 소가로 중괄호 이렇게 있겠죠? 네, 이 펑션부터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처음에 뭐라고? 성공함수, 실패함수. 일부러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함수, 실패함수고 이거는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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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ise가 x고요. 네, promise.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네, 통과일 때 true를 넣을게요. true를 넣어놓고요. true는 성공, 성공시. 그리고 false는 실패시. false도 나올 수 있겠지? 실패시. 이거 주석을 밑으로 내릴게요. true를 썼는데 true는 성공시, false는 실패시라고 하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코드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코드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나오고 끝나고 나면 이제 if 나오는 거죠. if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증가로 성공함수를 딱 만들고 여기다가 성공했어. 하하하. 이런 메시지를 얘 함수 호출이라는 걸 하나 부르시고요. 이게 함수예요? 이 함수를 전달된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든 거예요. 얘가요. 요게 이거예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름. 여기 전달된 게 함수예요. 전달된 게 함수예요. 그리고 else는 실패시죠? else 실패시. 그러면 실패함수. 실패했어. 울어야지. 성공했음, 실패했음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메시지를 만들고요. 이제 프라미스에서 자 프라미스에서 호출되는 이제 이걸 끝났죠. 이거예요. 밑에서 요거 만들어 놓으시고 시간이 걸리는 코드를 지금 현재는 만들진 않았어요 제가. 근데 여기에다가 시간이 걸리는 코드를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set time out 같은 거 있죠. 시간 걸리는 거.
시간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봐요. 여기 콘솔.로그 이런 거 하나 만들고요. 네, 여기에다가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3초, 3초 해놓고 콘솔, 네, 여기 중괄호 이렇게 내릴게요. 네, 3초.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찍을게요. 음, 코드가 실행되는데 3초 걸림, 3초 걸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시간이 걸리는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예요. 여기에 시간 걸리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이용을 해야 돼. 이 코드는 뭐냐면요. 내가 진짜 실행 시간이 걸리는 애를 여기서 실행시키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제 프라미스 안에다가 위치를 시킨 거예요. 코드를요. 만약에 함수가 있었다 그러면 바깥에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래 놓고 지금은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해놓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프라미스에 호출되는 처리 후, 처리한 다음에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애는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then 쓴다고 그랬죠? then 함수 1, 함수 2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변수에다 어디다 담았어? 처음 약속에다 담았죠? 처음 약속 씁니다. 여기다. 처음 약속. 처음 약속점 then then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안에 함수를 두 개 쓰십니다. 이렇게 펑션 이렇게 컴마 펑션 이렇게 네 이렇게 함수를 두 개 썼어요. 함수 두 개 썼죠? 네, 함수 두 개 쓰고 콤마로 이어놨습니다. 엔터 치시고 또 엔터 치시고 해서 요거는 성공 시 요건 실패 시 네. 여기 바깥에 화면 뿌려가 있거든요. 네, 화면 뿌려라는 애를 내가 위에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화면 뿌려 있어요. 샵쇼가 여기 역시 있고요. 여기에다가 BR 태그로 글자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글자 여기에다가 화면 뿌려 하겠습니다. 화면 뿌려, 화면 뿌려 전달 변수. 여기다가 전달 변수라고 써야지. 전달 변수를 써서 전달 변수를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실패 시에도 뭐 다른 거는 지금 딱히 할 게 없어서 여기다가 실패 시에도 화면 뿌려를 그냥 뿌리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무슨 메서드? then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then. 프라미스와 짝을 이루는 게 then이에요. then 메서드. 오늘은 1차적인 느낌만 받아본다 했습니다. 자, 이제 봐요. 이 코드가 정말 바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시작하겠습니다. 표시 요거 이제 프라미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켜 보세요. 알테로. 실행시키시고 이게 이 true가 먼저 나와서 그래. 내가 요 코드를 여기다 안 넣어놔서 그래. 잠깐만. let 통과를 위에다 놓고 통과를 true를 여기다 놓고
여기서는 시간 걸리는 건 여기서 하지 맙시다. 시간 걸리는 건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요 코드를 받는 것만 확인해 볼게요. 내가 시간 걸리는 건 밑에서 하려고 지금 내가 따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시간이 걸리는 코드를 처리하는 건 내가 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통과에 true만 일단 넣으시고요. 통과에 true 넣고 요 시간 걸리는 코드는 잠깐 지워버렸어요. 시간 걸리는 건 좀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 걸리는 걸 이렇게 처리하시면 제대로 안 나와요. 지금 여기 통과했을 때 이게 성공했음이 바로 넘어가요. 지금은요. 바로 넘어가거든요. 성공했음이 바로 나올 거예요. 이쪽에. 화면 뿌려. 이거 나오는 거 성공했음 나오죠? 근데 여기 코드가 false로 이게 변경된다고 한다면 실패했음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 함수가 함수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통과 true, false 처음엔 true 넣어놓고 한번 요게 통과가 성공했음이 then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뿌려지는지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달 변수를 어디서 안 찍었는데? 여기다 안 찍었다. 실패 시에 전달 변수 여기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네. 전달 변수를 전달받아서 여기 찍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실패 시하고 성공 시하고 라인업이 잘 되어 있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실패했음 나오죠? 네, 실패했음. 성공했음, 실패했음에서 실패했음 나오죠? 네, 여기 투르면 여기 통과가 투르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 여기에 성공했음이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 화면 뿌려에 요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여기가 성공했어요. 성공했음이 뜨죠? 네, 지금은 얘가 어떤 라인에 함수를 호출했는지만 확인해 보려고 이걸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걸리는 애를 우리가 이제 봐야 돼. 그 다음. 그 다음이 시간이 걸리는 애를 보는 거예요. 시간 걸리는 애는 요렇게 처리해요. 여기 2번에 가서 1번을 하고 났더니 2번 안 할 수가 없네. promise 여기에 function 여기에 변수 중괄호 여기에 코드가 들어가죠. 이렇게 함수를 하나만 써서 처리하면 하나의 변수만 썼을 때는 이게 성공 처리예요. 하나의 변수만 쓰면 성공 처리 함수다. 네, 성공 처리 함수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코드를 좀 기다려야 되니까 const에다가 약속 기다림이라는 변수에다가 new promise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new promise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new promise. 요게 일반적인 사용법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가. 위에 거는 그냥 라인만 잘 타고 들어가는지만 본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자, 펑션 요렇게 네, 함수 여기에 성공만 쓰시고요. 성공 이렇게 쓰시고요. 이 함수는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네, 중괄호. 그리고 여기 중괄호 안에 시간이 걸리는 코드를 여기다 넣을게요. 시간이 걸리는 코드. 이게 진짜라고요. 아까 내가 set timeout 여기서 쓴다고 그랬죠?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셔야 돼요. set timeout. set timeout. 여기에 하나 만들고 코드 만들고 시간은 예를 들어서 3초가 걸렸어?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코드, 뭐 DB에서 뭘 가져온다든가, 뭐 시간이 걸린다든가 이런 처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성공, 여기 성공함수 있죠, 성공, 오 마이 갓김치, 오 마이 갓김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오 마이 갓김치 밑에다 오 마이 갓김치를
뿌릴 수 있도록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밑에 실행 코드를 댄 다음에 넣으시면 되겠죠? 네, 밑에다가 찍어요. 성공 시 실행 코드 then 메서드 바로 밑에서 쓸게요. 위랑 비슷하니까 쓰시면 되잖아요. 약속 기다림 then 네, 여기다가 이제 하시는 거죠? 여기다 펑션 해가지고 값 받아오면 되죠? 펑션 값 받아와 이렇게 증가로 여기다 값을 받아요. 값, 값을 받고요. 위에서 콘솔 찍었죠? 화면 뿌려. 바깥에 화면 뿌려 있었잖아. 화면 뿌려. 왜 안 나와? 화면 뿌려. 네. 여기다가 와우 플러스 값. 이 값을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넘어온 값, 성공 값을 일로. 오마이 갓김치가 일로 넘어오겠지. 그래서 그게 여기 찍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화면 뿌려. 화면 뿌려. 여기에다가 이미지 경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미지 여기다 넣으세요. 백티 갈까요? 백티 안에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약속. 요게 then 메스입니다. then 메스. 이 set timeout 안에 성공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다리려면. 네. 그 얘기예요. 위에서는 라인업을 잡아준 거고요.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새로 고치시고 1, 2, 3, 5. 오마이갓 김치. 이게 실행된 다음에 얘가 끝난 다음에 찍어주면서 이미지 나왔죠? 약속 보장을 방금 확인하셨습니다. 이 코드가 먼저 실행되지 않고 무조건 앞에 게 실행되고 오마이 갓김치가 나온 다음에 여기가 실행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기다렸잖아. 앞에 3초 되는 코드를 얘가 실행 안 되고 기다렸잖아. 프라미스 된 거예요? 실행 코드 순서 보장해 준 거죠, 지금? 약속. 첫 번째 약속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였어요, 약속이요. 예. 다 생각도 안 나고 약속 제목만 생각이 나서 약속 찍어봤는데 내일은 요 약속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싱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